안녕하세요. 2주차 실습 수업을 진행할 실습 조교입니다. 2주차 수업 오아캐드와 피스파이스를 활용한 모의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1주차 시간에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드보드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하여 전원핀을 어떻게 브레드보드에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전자소자들을 브레드보드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웠습니다. 전압원 사용의 주의사항과 저항으로 구성된 직류 회로에서의 저항, 전류, 전압의 관계를 이해하고 멀티미터로 그 값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의 끝 시간으로 아날로그 회로를 좀 더 쉽게 구현하고 더 쉽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오아캐드 피스파이스를 설치까지만 진행하였는데, 오늘은 이어서 오아캐드 피스파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의 구현 및 측정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오아캐드 피스파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제 컴퓨터상에 이 캡처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디지털 회로 실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위와 같은 창이 출력이 되는데요. 저희는 게링 스타트에 있는 New 프로젝트를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시켜 줍니다.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 네임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자신이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으로 네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세컨드 위크라는 2주차 수업 내용의 제목을 적겠습니다. 그 밑에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제 프로젝트가 저장될 그 폴더를 의미하는 거고, 이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빈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지에 대한 창인데, 이건 빈 라이브러리로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저희는 이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스케치 창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서 저희가 원하는 부품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 창을 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빈 라이브러리 창을 저희가 불러왔기 때문에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라이브러리에 이제 add 부분을 눌러서 눈에 보이는 확장자 olb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들을 전부 추가해 줍니다. 라이브러리가 모두 추가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 실습을 하기에 앞서 실험 목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 목표는 동작점 분석, 바이어스 포인트 애널러시스, 직류 특성 분석, DC 스윕 애널러시스, 과도 특성 분석, 트레지언트 애널러시스, 교류 주파수 특성 분석, AC 스윕 애널러시스, 파라미터 분석, 파라메트릭 애널러시스, 성능 분석, 퍼포먼스 애널러시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2주차 실습 수업은 교류 주파수 특성 분석까지만 진행하고 나머지 분석 기능은 사용하는 주차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각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점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점 분석은 고정된 크기의 직류 전원이 인가될 때 회로의 반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직류 전원이 5V 또는 10V 고정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때 전압과 전류의 값은 회로상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그 값을 그 회로의 위치에서 바로 계산하여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제를 보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점 분석을 진행할 다음과 같은 그림 2.1의 직렬 저항 회로에서 전압원이 10V 주어지고 저항 R1이 1옴, 저항 R2가 4옴 주어집니다.
우리는 R1에서 전류의 값과 R2에서 전압값을 계산 후 ORCAD PSpice를 사용하여 디지털 값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주어진 각 값을 회로에 적용하고 R1의 전류값과 R2의 전압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옴의 법칙을 기억할 수 있게 한번 적어 놓고 요 R1의 전류의 값은 10V가 분자고 분모가 R1과 R2의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2A가 됩니다. 그러면 R1의 전류를 구했고 저희는 이제 R2의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2의 전압은 그대로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면 되므로 일단 저항 먼저 나타내면 4ohm이 될 거고 그 뒤에 전류는 저희가 구했던 R1에 대한 전류를 입력해주면 이 값은 8V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2A, 이 값은 8V. 이 값이 맞는지 디지털 회로를 이용해서 한번 동작점 분석으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아까 저희가 준비해 두었던 ORCAD PSpice 이 캡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켰을 때 요 빈 스케치 창에서 저희가 요 보이는 요 회로의 내용을 이제 스케치 창에다 그려줘야 되는데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압원과 저항을 추가시켜주기 위해 라이브러리에서 그 부품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서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서 이 파트 부분에 텍스트 입력창에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직류 전압원은 VDC. 그럼 여기 직류 전압원의 모양이 뜨고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직류 전압원과 모양이 일치를 하는 것을 보았으니 더블 클릭을 해서 스케치에다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저항 2개. 이번에도 텍스트 창에 R을 입력하면 저항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가로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세로를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로로만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세로로 바꾸기 위해서 단축키 R 버튼을 누르면 이 가로가 세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접지를 추가해 줄 때 여기 접지를 의미하는 그림을 눌러주면 첫 번째에 있는 이 접지가 저희가 필요한 접지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설계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다 지금 갖춰진 상태에서 와이어만 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와이어는 그 부품의 끝에서 끝으로 연결이 돼야 하고 조금이라도 그 소자가 이 끝이 아니라 넘겼을 때는 이게 잘못 연결이 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오류가 발생할 때 이 노란 색깔 느낌표 표시가 뜨지 않게 잘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주시는 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 있고 이 부품의 끝에 이 흰 색깔 박스에서 흰 색깔 박스로 또 흰 색깔 박스에서 박스로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다 설계가 똑같이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값에 알맞는 값을 이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10V로 인가되었으니 10V를 적어주고 저항의 값은 단위 ohm을 생략한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1옴이었으니까 1을 넣어주고 4옴이니까 4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네임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학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예제니까 1 크리에이트를 해주면 오류가 뜨네요. 숫자랑 영어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언더바로 1로 생성해 줍니다. 이때 요 아날러시스 타입이 이렇게 맨 왼쪽 위에 상단에 존재하는데, 이 타입을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바이어스 포인트를 바꿔주고 OK를 누르면 이제 설정이 완료됐고, 설정 완료된 것을 이 run pSpice로 실행을 합니다. pSpice가 실행이 되면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요.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요런 창이 밑에 하단에 이렇게 딱 뜬 것이 확인되면 요 V랑 요 아이콘을 누르면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회로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도 이렇게 눌러주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구했던 값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프로그램의 오류로 방금까지 이 마우스 포인터가 그 기존에 제가 있던 위치보다 한 2cm 아래 포인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수정을 완료했으니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여기 저희가 이 설계했던 이 회로의 데이터 값들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그림 2.1의 이 직렬 저항 회로에서 저희는 이 R1에 대한 이 전류 값을 2A, 그리고 R2에 대한 전압 값을 8V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pSpice에 R1에 대한 전류가 2A가 지금 흐름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R2에 전압이 8V가 흐르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계산했던 이 아날로그 계산식과 그리고 디지털 계산식이 일치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디지털 설계가 올바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작점 분석에 대해서 예제 1번을 통해서 한 번 더 아까와 같이 계산식을 한번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계산식이 맞는지 디지털 회로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1번을 보면 그림 2.3의 직류 전화번과 저항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화번이 이제 V1과 V2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저항은 R1, R2, R3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의 값은 각각 1옴, 4옴, 4옴 주어지고, 전원은 10V, 8V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회로를 이제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를 이렇게 폐회로로 구분하였을 때, 이제 메시 해석법으로 이제 왼쪽 회로를 분석을 하고 오른쪽 회로를 분석해서 이제 값을 구하고, 이 각각의 저항에 이 해당되는 전압값과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회로를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뒤, 일단은 수식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당 저항값과 전압값을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회로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A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흐르는 시계 방향의 전류를 B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메쉬 해석법으로 키르히오프의 점화 법칙을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이 수식들은
이 A 메시 회로에서의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이고, 다음 수식은 B 메시 회로에서의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입니다. 이 전압 법칙에 대한 이제 값들이 올바르게 표기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압원 S1 전압원이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 플러스의 부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그때 양의 부호를 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접근을 하는 건 마이너스 부호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VS1은 마이너스 VS1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접근을 하는 이 부호는 저희가 양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V1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V2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기 때문에 플러스 V2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면 이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 A에 대한 정리를 끝냈고, 이번엔 다시 한번 메시 B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R2에서 시작을 하는데, R2는 이 V2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시작을 하므로 V2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면서 이 V3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므로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전압원 또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이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 있는 메시 회로에서의 이제 해석과 제가 직접 한 회로 해석이 똑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 회로에서의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을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 회로에서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을 해석을 할 때 해당하는 이 저항에서의 이 전압값은 해당 저항값과 그리고 그 저항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전류에 대한 기호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요 R1은 이 단독적으로 A 전류에 속해 있으므로 그냥 여기 이 볼트 값은 R1 곱하기 A 전류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R2 같은 경우에는 A 메시에도 속해 있고 B 메시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 A 메시에서 바라본 해석과 B 메시에서 바라본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R2에서의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A 메시에서 R2를 해석할 때는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 메시에 대한 이 전류값을 빼줍니다. 그리고 B에서 바라봤을 땐 이 V2에 대한 이 수식이 이제 여기 B 전류랑 A 전류의 자리가 바뀌어서 B 전류가 먼저 나오고 A 전류를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특징을 잘 숙지를 한 채 옴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 메시 A와 메시 B에 대한 수식이 이 아래와 같이 풀리게 됩니다. 아까와 같이 A에서 R2에 대한 수식을 해석할 때 이 A 전류에서 B 전류를 빼주고, 그 밑에 B 전류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제 B 전류가 먼저 나오고 A 전류를 빼줍니다. 그래서 R2 B 전류에서 이제 R2 A 전류를 빼주고 이렇게 다 계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값을 다 구했으니 저희가 처음에 주어진 이 저항과 전압의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 R2, R3의 저항값은 각각 1옴, 4옴, 4옴으로 주어졌고, 전원은 V1, V2가 10V, 8V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값을 해당 수식에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1은 1옴이고 R2는 4옴이니까 이 1옴과 4옴을 더해서 5옴 그리고 A 전류 마이너스 R2는 4옴이니까 4옴
비전류. 전압원 1은 10V였으니까 10V를 적어주고 A 메쉬에 대한 해석이 끝났습니다. B 메쉬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R2는 4옴 A 전류 플러스 R2는 4옴이고 R3도 4옴이니까 8옴 비전류. 전압범 2는 8V였으니까 마이너스 8V를 적어줍니다. 이때 A 메쉬와 B 메쉬에 대한 해석에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메쉬를 곱하기 2해 주어서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메쉬를 곱하기 2해서 적어주면 10옴 A 전류 8옴 B 전류 20V가 되고 서로 각각 더해서 B를 소거하면 10옴 마이너스 4옴은 6옴 A 전류가 되고 전압값은 20V에서 마이너스 8V를 하면 12V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기면 A 전류는 6옴분의 12V가 되는데 이 전류는 이제 단위로 보면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암페어로 바뀌고 6분의 12는 이제 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A 전류는 2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암페어를 구했으니 B 전류에 대한 암페어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메쉬에 대한 A 전류에 2A를 대입해주면 10V 마이너스 4옴 B 전류 10V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10V 10V가 소거가 돼서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값이 넘어가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전류는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A 메쉬에서 B 메쉬에서 연립방정식을 통해 이제 A 전류와 B 전류에 대한 수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구한 이 A 전류와 B 전류의 값을 이용해 요 R1에 해당하는 전압, R2에 해당하는 전압, R3에 해당하는 전압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과 V2, V3 각각의 값들은 저희가 아까 옴의 법칙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요 표에서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은 1옴 곱하기 A 전류니까 2A 값은 2V가 되고 그리고 V2는 제가 4옴 곱하기 2A 마이너스 0A 는 4 곱하기 2니까 8V가 되고 그리고 V3는 4옴 곱하기 0A니까 4 곱하기 0은 값이 없으니까 전압이 없는 0V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전압값을 다 구해서 여기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V1은 2V 2V V2는 8V V3는 0V